매주 화요일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정치 견제학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냥 거두절미하고 좀 여쭤보겠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걸로 가닥이 잡힌 게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뭐 본인 대충 그 이야기로 8월 중에는 입당하겠다는 건데요. 저는 그것도 좀 너무 늦지 않느냐. 기왕에 입당하겠다고 했으면 신속하게 입당하는 것이 맞고요. 특히 이제 정치 일선에 나왔으니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뭔가 의표를 찌르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어제 최고위원회의 열렸죠. 네.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 전날 그 윤석열 전 총장과의 치맥 회동에서 했던 이야기를 좀 그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 혹시 좀 전달한 거 없습니까? 유수민 요만큼 말씀하셔도 되는데. 공개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네. 좀 그 이야기는 뭐 잘 오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근데 그래서 그 전날 상당히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좀 공격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뭐 대동소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뭐 한 식구가 된 거죠. 근데 그 좀 그러니까 눈여겨봤던 게 그리고 나서 이제 국힘 관계자의 어떤 멘트로 네. 8월 10일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물론 나중에 그게 수습이 되긴 했는데 그렇죠. 저는 사실 8월 10일은 처음 들어요. 최고위원회에서 날짜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까? 하여튼 8월 10일은 아니에요. 하여튼이라고 하는 8월 10일은 하여튼 저는 못 들었어요. 네. 아 그래요? 예. 8월 10일은 못 든 건 시점은 이야기했는데 8월 10일은 아니었다는 뜻입니까? 하여튼 8월 10일은 뭘 자꾸 하여튼이야? 제가 발음이 이상했네요. 그러면 하여튼 그 8월 10일 전입니까 후입니까만 말씀해 주셨다는데. 아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냥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어제 그러면 그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던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 징계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이건 어떤 결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어차피 또 우리 당에 10명이 넘는 또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반응도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또 징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 대동소이라고 하고 또 곧 입당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이제 한 식구가 곧 될 텐데 거기 가서 도운 사람을 징계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다른 후보들과 형평성 때문에 이야기는 꺼냈지만 징계 실행까지는 못 갈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머지 또 후보들이 좀 화를 내실 수 있는데요. 예.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어릴 때 그 우리 경북 의성의 산골에서 살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굉장히 그 옛날 어른이었거든요. 근데 네. 우리 막내 고모가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싫어하는 그 집안의 아들하고 연애를 했어요. 그럼 맨날 붙어 다니니까 지금 실화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고모를 막 내쫓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듬해 설날 무렵에 애를 안고 고모부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방을 내주고 밀려서 우리는 우리 형제들은요 그 불도 못 된 골방으로 쫓겨났어요. 지금 이 징계해도 한 식구가 되면 그런 꼴이 되거든요. 비유가 너무 리얼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 죄도 없는 우리 형제들은 골방으로 그래서 이제 이 징계라고 시작을 해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대동소이라고 하고 또 어쨌든 야권의 플랫폼 정당임을 주창하고 있고 또 야권의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에게 가서 이렇게 돕겠다고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식구를 돕는 것인데 단순히 지금 당적이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고 그것을 징계하겠다 해당 행위다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하도 웃었더니 눈물이 나가지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최재형 전 감사 좀 비겁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왜 당 외에서 사람들 빼가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실에서 곧 입당한다니까요. 이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곧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은 어떻게 분석을 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밖으로 계속 돌다가 그럼 국민의힘이 입당한다고 이제 그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드리는 질문인데 네. 가장 결정적인 계기
내지 이유가 뭐였다고 분석을 하세요? 좀 그 하나만 좀 그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그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 약간씩 들쭉날쭉하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음. 우리가 그 대선 국면 또는 뭐 선거 국면에 가면 꼭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구획을 정리해서 나눠서 뭐 보수 30%, 진보 30%, 중도 40% 그렇게 해서 중도 측에서 많이 땡겨가는 사람이 이긴다 이런 도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코로나19 저 현 상태를 겪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도층의 존재하지 않는 선거는 거의 처음이라고 봐요. 이미 오히려. 진영으로 갈라질 예, 대로 완전히 갈라졌다. 갈라져 있고 특히 뭐 보수 진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권 교체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정권 교체를 할 것이냐 또는 현 정권 유지에 찬성하느냐 이런 정도의 강력한 그 대립 구도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중도를 뭐 선점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그 실체가 있는 행보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그거보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반응이 더 중요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저는 정권 교체를 갈망하고 있는 이 국민들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빨리 입당을 해서 오히려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분들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 지지율도 올라가고 현실적이고 그것이 본인의 어떤 정치 향배에도 굉장히 그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입당하라는 그러면 거죠. 국민의힘이 입당하려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동요를 그러니까 다시 제어를 하면서 지지율 다시 반등 국면으로 갈 수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럴 겁니다. 제가 주말에 그 대구 지역에 가서 그 연구기관의 대표를 만났었는데요. 그분 이야기가 대구 지역에서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조금 지지가 빠진 것 같다.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입당하지 않고 외곽을 돌기 때문에 오히려 당 지지자들이 조금 그 지지율이 빠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입장을 만약 그대로 인정한다면 입당해서 정당인으로서 활동하면 곧바로 그것을 만회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어제 그 40명입니까? 41명입니까? 입당 촉구를 했던 의원들. 예. 그러면서 언론은 벌써 이제 윤석열계, 뭐 친윤석열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던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일단 이제 그 권성동 의원께서 윤석열 총장이 바깥에 있으니 빨리 입당하라고 촉구를 하자 이런 의미로 명단을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들 대부분이 당연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이고 입당을 하라고 해놓고 입당하면 나몰라라 할 수는 또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그렇겠죠. 그리고 뭐 기왕에 이름 올렸는데 또 뭐 지지하겠죠 뭐. 그 사람들이. 예. 그 그러다 의원들이. 보면 이제 지지자가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뭐 더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그게 이제 친윤석열 사람들이 되죠. 그러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그럼 나는 뭔데 이런 식으로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제 얼마나 흡인력을 갖느냐 또 이제 그것이 당 내에서 의원들 중에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을 실제로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뭐 같이 또 활동을 하면서 또 동조자를 모으겠죠.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어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던 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네. 이번에 캠프에 합류한 사람들이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람들이다. 일단 그 사람들이 맞습니까? 저는 뭐 꼭 그분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 당직을 맡은 사람들이고 뭐 사적으로 전화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겠지만 그분들도 뭐 김종인 위원장 밑에서 정치를 계속할 분들도 아니고 또 김종인 위원장이 무슨 사적으로 그분들을 챙길 만큼 정치적으로 앞으로 행보를 할 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 각각 자유롭게 자신들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캠프에 들어갔을 것이고 다만 또 그중에는 뭐 김종인 위원장한테 인사차 의견을 구했을 수도 있고요. 뭐 그 정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윤석열, 김종인 이른바 공조 내지 연대가 형성됐다고 보는 것은 너무 나간 해석이라고 보시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형성된 거는 사실인데 만약에 공조할 정도라면 벌써 윤석열 전 총장이 김종인 위원장 만나서 그러게요. 예,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해야 될 텐데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을 좀 압박하거나 땡기거나 또는 좀 그렇게 밀당을 그동안 많이 해왔었는데 역시 좀 그 아직
그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거 어제 보면. 제가 얼핏 본 뉴스 일단 확인 좀 해주세요 밖에서. 어제 제가 얼핏 봤던 뉴스가 윤석열 전 총장이 내각 재개헌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제 얼핏 봤던 게.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내각제 개헌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 아닙니까? 그 이제 각각 뭐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한데 내각제 개헌 자체에 대해서 내각제 자체에 대해서 저는 뭐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상 언젠가는 도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내각제 개헌을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그 자체가 권력이 국회로 넘어가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 여론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는 크게 그러니까 좋은 그 제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하는 게 맞죠. 윤석열, 김종인, 뭐 공조든 연대든 그 매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별로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린 질문인데.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뭐 내각제 개헌을 해서 임기 단축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이것은 국민들에게는 별로 이래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는 제안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저 김종인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김종인 위원장은 그것을 이제 후보들이 자신의 권한을 좀 양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신한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국민들은 야합한다 이렇게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저 제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JB타임즈에서 잠깐 이야기한 게 있는데 오늘 경남선관위가 이제 그 회의를 열어서 경남지사 보궐선거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네. 위원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다음에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저 보궐선거를 하자는 입장인데 이게 이제 선거법을 바꿔서 원래 보궐선거는 한 번 하는데 자치단체장은 너무 공백 기간이 길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1년에 두 번을 하게 했고 경남지사 선거를 하자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지사 네. 또 사퇴할 때 경기지사 문제도 있고 또 제주지사 원희룡 지사의 문제도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다른 또 광역단체장 문제가 연동이 되네요.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생각을 할 거고 네. 여당 입장에서는 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선관위가 거의 여당 편향적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선거 못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보궐선거 안 하는 걸로 아마 결론 내릴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 하는 걸로 결론을 내린다면 민주당은 공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성적인 문제로 저 그 물러난 분들 뒷자리도 다 공천한 분들인데 이번에 공천 안 하겠습니까? 또 할 겁니다. 할 거라고 보십니까? 해서 떨어지겠죠. 저 이번에는 안 될 겁니다. 예. 안 된다? 예, 이번에 민주당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확신하십니까? 봅니다. 안 된다고? 예. 아무튼 이건 좀 그 경남 선관위 결정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저번에 모셨을 때 그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 있잖아요. 네. 결국 안 하는 것 쪽으로 이제 가는 걸 저는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날인가 저희가 이준석 대표 인터뷰 때 또 한다고 하던데요. 뭐 하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실무진들은 12월 달에 시험 본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우선 시험 제도 자체가 저는 헌법상의 근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일단 하나는요. 시험 과목이 뭐예요? 아직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근데 TF에서 아직 논의 중이에요? TF도 시험 제도를 쉽게 결정하지는 못할 텐데요. 예. 뭐 모의 시험을 봤다는데 그거조차 저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모의 시험 봤대요? 예, 근데 시험을 보아서 합격한 사람이 유능한 지방의원이 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가지려면 시험 자체가 정합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각에서 뭐 청소하는 분들한테 서울대학교 보니까 청소하는 분들에게 건물명을 영어로 써라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청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지방의원들한테 뭐 토플 시험 보겠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이건 비유인데요. 뭐 토플 시험 본다는 게 전혀 아니고 과목이라든가 그 시험 제도 자체가 과연 그 유능하고 훌륭한 인재를 뽑아내는데 정합성이 있는 시험이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건 좀 더 추이를 봐야 되겠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